근데 이제 국선도 얘기하면 이 글자 때문에요. 도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 때문에 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특별한 어떤 자기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도라는 글자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글자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국선돈이 무슨 돈이 해가지고 돈 닦으려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길이잖아요, 그죠? 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냐? 내가 살아갈 길. 그러니까 우리 국선도에서는 이 삶의 길이라고 그래요. 삶의 길. 이렇게 해서 삶의 길이라는 책자가, 이 책자가 파란 껍데기, 녹색 껍데기 책자로 해가지고 삶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밖에 전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선도라는 것은 이렇게 삽시다 하는 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모든 수면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겠지만 설계도가 있어요. 국선도라고 이렇게 써놓고 한자를 이렇게 쓴다면 이 국이라는 말은 크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다.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선도에서는 이 크다는 의미를 나라는 개화와 전체를 갖고 있는 대야, 그러니까 우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정확히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나라로 본다. 그리고 내가, 나와 우주를 대표하는 게 우리는 보통 우리 천신사상이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우리는 하늘에 아마 보는 이유가 아마 빛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태양이나 달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기운이 일어나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뭐 해와 달이 있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살다가 전 세상으로 갈 때는 하늘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자연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살아간다, 닮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요 글자를 굳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국선도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늘, 사람, 그래서 하늘, 사람, 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늘이 통한다 이래서 통할선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렇게 조화롭게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불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주에는 부활창생 이렇게 합니다. 예. 선자보다는 불자를 쓰니까 조금 더 깨달으라 하는 의미에서 불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늘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선자를 해서 국선도라고 쓰지만, 상징적으로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해가고 할 때는 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음악 들어보면 불도 일하라고 하죠.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쭉 연결하면 우주가 큰 하나라고 보고, 나라라고 보고, 나와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국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선도라고도 했습니다. 선도라고 했는데, 선도라고 쓸 때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썼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수행하고 또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신비주의 개념이 있다, 신선하다, 신비하다 라고 봐서 신선이라고, 신선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의 사상이 신선사상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신선사상, 산에 가서 돈 닦으면서 어떤 신비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는 사람들을 신선이라 했거든요. 결국은
이 저쪽에 사진에 계신 어른들은 아마도 신선이 되었지 않을까.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에 가까운데 신선이 왔다 갔죠? 누가 왔다 갔습니까? 최치원 선생님이 왔다 갔습니다. 최치원 선생님이 왔다가 이 부산 지역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 해운대라는 이름도 짓고 저쪽에 모른데도 가보고 또 태종대도 가보고 그 다음에 신선대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그래서 다니면서 도를 닦으면서 이름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풍류를 즐기면서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신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어디입니까? 저 양산을 거쳐가지고 저 밀양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가야산으로 가면서 가야산에 해인사에 가가지고 해인사 거기 보면은 팔만대장경 옆에 그 목당 옆에 가면은 옆에 그 나무가 몇백 년 됐다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일명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다가 거기 신발을 딱 벗어놓고 전에 머무시다가 벗어놓고 지팡이를 딱 벗어놨는데 이 지팡이가 살아가는 나무 그리 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으로 입산을 했다. 그래서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의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곡선도라는 맥이 이 선생의 어떤 맥을 입고 와서 최천 선생이 하셨을 때는 통유도라고 했고요. 육을도 상조를 다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게 신선도라고 했거든요. 통유도라고 했고 그때 신라시대에 이 수행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신라시대에 그 뭡니까 전쟁터에도 나가야 되고 하던 젊은이들이 이 수령도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화랑이라고 했죠. 화랑. 그죠? 신라의 자기 국가를 지키는 화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련을 했다고 해서 화랑도라고도 했습니다. 화랑도.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 친구들이 아주 그 우수한 친구들, 최고 탑이 되는 실력을 갖춘 친구들,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1등 한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몇 명을 뭐라 그러냐면 국선이라고 했어요. 네. 국선이라고 했어요. 국선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또 여성들을 말해요. 여성들 중에도 젊은이도 이렇게 아주 여성들도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런 기재들,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설랑이라고 했어요. 설랑. 예, 낭자라는 뜻으로 설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맥이 쭉 있었고요. 그때 이름이 국선도라는 말을 했었고,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일반 시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어떤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면 사회적으로 제도권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죠. 하지 마라. 쫓아내고 하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같으면은 김시습 선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학자 집안에 김시습이 유학자 집안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도라든지 도땅을 알아가지고요. 특히 우리 경주에 가면은 김시습이 수련해서 장소까지 있습니다. 네. 경주에 가면 제일 높은 탑이라는 돌멩이 위에다가 탑 세워놓은 데가 남산에 제일 높은 탑이라고 불상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김시습이 거기 앉아가지고 수행했다 하는 그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산 이쪽 방향. 네. 저 동쪽 방향 말고 남쪽 방향. 남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쭉 내려오고 역사가 있었고 67년 청산선사라는 분이 저기 사진 있죠? 여기 중간에 계신 분이 청운도사라는 분이고요. 제일 위에 분이 무운도사라는 분인데 이제 이
그 맥을 이은 계통의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갖고 계신 분이, 저분이 이제 청산선사라는 건데, 저분이 그 중간에 계신 분한테, 청운도사님한테 이제 20여 년 정도 너가 13살에 올라와서 수련을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사회 보급해라 해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시중에서 화식을 해야 되는 음식을 연습해가지고 먹고 내려오셔서 이제 시범을 보여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내려와서 뭐 얘기하니까 시중으로 잘 안 먹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접 몸으로 보이면서, 이 수행을 하면 이런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뛰어난 창의력도 생기고 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옛날에 흑백이고 어두운 그림이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돌을 닦는다, 뭐 수행을 한다 이런 것 중에 실제로 비디오 자료까지 있는 거는 우선 그 외에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전부 그냥 책이라든지 역사적인 그 어떤 뭐 그런 걸로 하지, 실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봤을 때는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청산선사님 남겨놓은 자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면 사진 있죠. 저 있는 사진, 액자에 든 사진에 보면은 82년도에 저기 나온 그림인데, 몸의 기사인데, 저 안에 보면은, 단전 호흡으로 뭐 만병을 고친다고 이렇게도 있고, 밑에 물속에서 후보 때, 미국 후보 때는가 시범 보임 얘기도 있고, 불속 시범 보임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시범 보임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어떤 그런 우리가 봤을 때 극한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정말 맨몸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어떤 도력을 보여가지고 뭐 옛날 차례술이라 하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 양쪽에 집차를 딱 해놔놓고, 집차가 양쪽에 딱 있으면서 줄을 딱 매가지고 손목에 걸었어요. 딱 해가지고 쫙 저쪽에 달리는, 양쪽에 달리는 거예요. 쫙 달리는 그대로 차가 못 가. 딱 잡아가 당기고 있습니다. 차가 겉돌, 바퀴가 겉돌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시범도 보이고, 또 서울운동장에서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고초가 있어가지고 그 사회적인 고초를 좀 겪고 이제 다시 재입산했습니다. 83년도에.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67년에서 요 기간 동안에 수련하고 지도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배출해가 1호가 되시는 분들한테 법사라고 칭호를 드리고 주고 그렇게 제자들을 길러서 했고, 부산에도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직접 뵙고 했던 분들이 간혹 한 번씩 저하고 연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최치원 선생의 우리 1200년 전에 최치원 선생의 문화를, 선도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켜 놓고, 특히 경주에서까지 이분 해놓고 또 이렇게 뭐 신서에 대해 가셨다 그러는 거기서 제가 여기 해운대 여기 들어올 때, 광안동이다 여기 들어올 때 참 염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는 선도를 제대로 좀 내가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나도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간단히 흘러온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국선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그림에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 그 그림에 나오기 전에 국선도 체계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자재가 되는 그 상태의 어떤 수행자의 결과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 자연스러움이라는 뭐냐 하면, 나에게 이런저런 걸림이 없고 자유롭게 정말 해맑게 웃을 수 있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저 큰
대전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원님들이 내 몸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의 상태가 A, B, C, D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등급을 놓으면 어느 정도의 내가 몸이 머물러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C만큼 있다. 예를 들어서 C등급쯤 된다 이러면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B등급, A등급으로 상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유자재로 또 건강법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뭘 해냐? 몸풀기를 시켜놨어요. 몸풀기. 이름을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기지개 켜기하고 하는 것이 기혈순환유통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57개 동작이 좌측, 우측 해가지고 등부르기까지 온몸을 전신을 다 터치하는 이런 그 몸풀기 동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균형이라는 거죠. 몸의 균형, 이완. 예.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는 건 어때요? 몸의 이 육체적인 질이 아주 이렇게 제대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예. 근골 정렬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골이 정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과정이 몸풀기 과정이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명상음악 잠깐 듣다가 대금음악 잠깐 듣다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실제로 이 동작이 끝나고 긴장을 풀고 딱 이완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이 호흡을 위한 준비.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호흡에만 집중할수록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전호흡을 하는데 이게 보통 그냥 단전호흡. 단전호흡이라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단전이라는 말은 아랫배에 열기를 모으는 방식의 호흡을 한다는 말이 단전호흡이잖아요. 그런데 단전호흡은 일반인들도 다 합니다. 조금 수련과 관련한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해요. 그런데 국선도에서만큼은 뭐라 그러냐면 단전 행공이라고 합니다. 단전 행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행공. 단전 행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전 호흡을 하긴 하는데 이게 동작을 움직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하시다가 보니까 앞에 지도자나 저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다리를 굽혀서 허리를 젖혀서 막 이렇게 거꾸로 서가지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작을 바꾸면서 한다고 행공이라고 해요. 움직이면서 공력을 쌓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진짜 명상하는 자세는 보통 이렇게 가부좌고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리를 펴고 하는 것도 있고 누워서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몸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보면 중간중간 경직되어 있을 수 있고 이쪽 머리끝과 발끝이 다 이렇게 골고루 이완이 안 돼 있을 수 있고 또 기운이라는 것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랫배를 중심으로 호흡을 하면서 열기를 만드는 거예요. 열기를 만들어서 쭉 밀었다가 놨다가 하는 작업을 자꾸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열기가 많이 모였을 경우는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몸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어떤 그 역할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구석구석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공이에요. 가만히 앉아 계실 때는 아마 특정한 곳에 머문다고 보면 되고 움직여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부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랫배 기운이 딱 들어가면서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구부려서 해요. 여기서 아래 불렸다가 놨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허벅지, 발끝 쪽을 쭉 가고 이렇게 찌그러트를 눌러서 위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 풍선을 바로 넣어가지고 찌그러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행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각도라는 깨달음, 올바르 깨달음 1단계가 끝날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 433가지 동작을 마스터를 해야 돼요. 우리 국선님이나 검은띠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요걸 한 번씩 다 체험하신 분들. 그래서 기초에서부터 중기, 동건, 원기 해가지고 433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공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구부려서 엎드려서 막 젖혀서 브릿지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찌그러뜨리는 거 얼마나 많이 찌그러뜨리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부가 저절로 그냥 쓱 열립니다. 그래야 아기들처럼 자유로운 자유자재가 되는 피부를 바뀌죠. 그래서 제일 미세한 거는 공기 에너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사실 이거는 보이는 거는 뭐 살결이고 이러니까 어떤 근육적인 어떤 질감이 따로 있지만 숨이라는 것이 제일 부드럽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통과가 되고 할 때는 정말 살갗이 아플 정도로 그런 통증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전호흡이라는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레벨을 만들어 놨어요. 네, 중기, 건곤, 원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동작들이 각기 50동작, 23동작, 360동작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다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다리 폈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몸풀기를 하고 호흡을 내서 기운이 모였다고 가정을 하고 몸이 다시 전신으로 이완되도록 하는 게 정리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지개를 쭉 펴시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정리동작.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되면 여기 기신법 준비하시고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원래는 안으로 내기, 전신, 내기 전신 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운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장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가지고 내기 전신으로 돌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통해서 한 잔씩 뜯어가지고 기신법 이렇게 해가지고 기신법이라고 일상적으로 씁니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부 그러니까 5장 5부로 해가지고 기운을 보내는 동작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체력 단련 그래서 푸시업 하기도 하고 물건 흡수기도 하고 윗몸 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무리 체력 단련 체력 강화 네, 그 동작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니까 몸을 이완시키고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숨쉬기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전신으로 돌려주는 거. 이거는 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도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겁니다. 다른 그 수련법에도 몇 가지가 다른 단체에도 하는 게 있지만 저희들 하는 동작에 비슷한 건 몇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 체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요가도 굉장히 많은 동작이 있어요. 요가 동작은 830가지 정도를 제가 차트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요가 동작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요가는 그냥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있으니까 몸을 이완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네, 처음에는 뭐 구부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불신 동작까지 막 비꼬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요가죠. 요가도 왜 그렇게 하느냐? 몸에 걸림이 없어야만이 그 더운 데서 잘 이겨내고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이완법으로 만들어졌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도가 있는데 이 체계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중기, 근본, 원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몸의 중심 잡는 단계로 해가지고 5장 5부와 관련해서 하늘 기운, 땅 기운 내일이 사실은 개천절입니다.
개천대의 의미와 같이 하늘 기운과 우리는 항상 우리 조상들은 하늘 기운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내라는 몸은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잘못도 전부 다 하늘이 잘못한 거야. 내가 뭐 잘못하면 너 하늘이 혼내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하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실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예, 동양의 모든 사상가들, 철학가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땅이고 위는 전부 하늘이지. 근데 하늘에 눈에 딱 보이는 것, 하늘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봐 하니까 못 그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동그라미 하늘 우주다, 우주는 동글동글하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그림을 그려놓고, 원래 아주 맑고 청정해서 그렇게 파란색깔을 칠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독일을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맑은 기운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이 하늘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내가 또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려면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기운을 받아서 자라는 이 무생명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어울러져 살아야 된다.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하게 우리는 참 인간은 굉장히 문화를 창달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일하게 동물성 중에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연의 어떤 저 큼직하게 생긴 나무나 이런 것만큼 우리는 오래 생명을 잃지 못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몸에 한계가 있고 내가 자연스럽게 좀 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야만, 자연과 잘 어울려 살아야만 내가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이 사상들은 우리가 하는 선도뿐만 아니고 중국의 도교라든지 이런 데 있고요. 기독교에도 보면은 그 제일 오래 살아가는 분이 960년까지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럼 몇백 년 사는 사람은 말 많고, 어쨌든 어떠냐면 이슬을 먹고 살았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연스럽게 살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련법을 사회에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마음밭이 선하게, 저 문짝에 들어가 보면 심전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밭이 이렇게 착하게 되라. 심전선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게 우리는 도로 보는 거예요. 착함. 육아에서도 그렇게 쓰고, 착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부풀려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착하다, 사람이 착하다, 이런 것을 많이 비유해서 쓰죠. 그래서 마음밭이 착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저기 창문에 들어오면서 붙여놨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일상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련법이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림을 제가 하나 드렸어요. 예, 차트 그거 보시면은 그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내 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명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오늘 잘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눈, 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삼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기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몸이 기운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신체는 기운의 집합체라, 기의 집합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집합체, 거기에 그게 계속 잘 돌아가고 살을 낳고 혈관도 있고 세워져 있는 뼈대도 있고 신경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이
기본 체온을 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금씩 뭐 미세하게는 이제 세포는 약간씩 변한다고 합니다.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세포는 조금씩 변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게 우리 신체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기운의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은 어떻게 생깁니까? 제일 처음에 음식을 먹어서 위장에 왔다가, 그죠? 이게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연결됩니다. 소장으로 연결돼 가지고 소장은 장기 중에서 뜨끈뜨끈해요. 대장은 그렇지 않은데 소장은 뜨끈뜨끈해요. 왜냐? 음식물을 삭혀야 돼요. 조물주가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놨어요. 씹어서 넘기는 것, 중간에 도끼 삭혀주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통로를 거쳐가지고 여기 가서 뜨끈뜨끈한 데 가서 삭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 신체 구조가 멋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울 정도로.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작은 창자에 오면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럭주물럭 하기도 하고 뜨끈뜨끈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음식물이 뭐가 들었어요? 쌀이 들어옵니다. 쌀밑장. 그런데 이게 그냥 삭혀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뭔가 공간이 있든지 뭔가 해가지고 같이 음양이 조합이 돼야만이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가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하고 만나서 주물주물 하다가 얘가 어떻습니까?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나가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나온 것이 전기라는 것이 전기. 정의 기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랫배에서 전기와 정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여기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랫배가. 그래서 이 기운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쭉 해가 척수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다가 폐를 만나거나 척수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나와서 피를 만들어줍니다. 피를 만들어줘가지고 간으로 보내가지고 간이 다시 심장으로 보내서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을 돌아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백혈구가 나와서 적혈구를 만들어서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죠. 그래서 전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손끝 발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 에너지가 만드는 자리를 전기라고 하고, 여기 제일 밑에는 이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인데, 에너지가 그냥도 모이지만은 수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모여가지고 기운이 모이는 자리, 여기 기운이에요. 열기, 붉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 그래서 단전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모이는 자리, 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에 있다고 하단전, 이렇게. 3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 모이면 그냥 있느냐? 아니죠. 기운이 모이면 그 척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척수를 타고 올라가서 쭉 한 바퀴 돌아요. 올라가면 제일 올라갈 데가 없으면 뇌까지 가는 겁니다. 쭉 척수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 가서 대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머리가 맑고 청장하게 만들어줘요.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전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 올라가서 여기에 가가지고 맑은 기운이 딱 비춰주면 우리가 감각적인 모든 것들이 감각, 후각, 시각, 후각, 또 입으로 미각, 청각, 피부 감각까지 이렇게 해서 이 감각이 민감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온화해지고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내 머릿속이 맑고 편안하면은 모든 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가 올라갔다 그러죠. 그죠? 기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 기운이 돌아가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 이걸 기가
장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운이 전기가 아주 충만해서 쭉 올라가니까 기운이 장해지더라. 그러면 세상의 대상을 보는 것, 모든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 그러니까 사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지하는 능력,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대뇌를 중심으로 제일 위에서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는 뭐냐 하면 기운을 모으는 것이에요. 예, 기운을 모으는 것이에요. 예, 전기가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또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그럼 참 괜찮은데, 신선한데,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쭉 받아들이면 어디에다 간직하느냐? 여기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 간직하거나, 나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것도 이렇게 간직해요. 예,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는 것이냐?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감정, 느낌, 판단이나 결정력, 우리가 뭔가 딱 감각적으로 들었을 때 저거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건 마음의 결심이 생겨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이 결심하는 것이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슴 있죠.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다 해서 여기 누가 있는 자리예요? 임금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도교 내장도에 보면은요, 네, 여기에는 그 뭡니까? 그 대작관이 아니라 그 뭐지? 물레방아, 소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있잖아요. 물레방아 아니고 그거 지금 뭐지? 맷돌 돌리는 거. 이런 거 자아가지고 막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자아나는 그림이 있어요. 내장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자아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머리를 맑게 하고 판단 내려가지고 나중에 임금한테가 마치도록 만들어놨어. 임금이 있는 자리가 돼 있어.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 만들어서 심장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판단 결정력이 있는 것이고요. 심장을 중심으로 여기는 대뇌. 네. 이렇게 기운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의식이 인자잖아요. 의식. 예. 감정, 감각이죠, 그죠? 감각 이렇게. 예. 그래서 정기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얘만 있어도 안 되고 얘만 있어도 안 되고 얘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와 감정들, 감각으로 들어오는 의식하는 것과 내 감정들,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가 일치가 되어 돌아가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뇌를, 뇌가 있는 자리를 영의 자리 이렇게 합니다. 영.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보면 머리를 깜빡하고 내가 깜빡 생각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걸 내가 느꼈어. 이러면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말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이 인지되는 것들이 외부의 것이 인지될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걸 들어와가지고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심장에 물어봐요. 그래서 심장이 있는 자리는 혼이 있는 자리. 그래서 이 내 생각과 내 기존에 갖고 있는 감정과 딱 합쳐져서 생각과 의식과 감정이 딱 합쳐져서 그거 진짜야. 그거는 옳은 것이야.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 그건 진리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 자기화됐을 때 이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정이라는 것은 뭐 다 온 전신에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회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심으로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비롭다 해서 신자를 씁니다. 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정신이라고. 정신 차려 일하면 몸도 성하게 하고, 이 영혼을 좀 맑게 해. 앞으로 똑바로 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그러고, 몸은 가지고 백이라고 그러죠. 백. 네. 혼백 말 들어보셨죠? 혼백. 혼백은 뭡니까? 돌아가시면 이렇게 지방, 이게 쓴 게 혼백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뭡니까? 몸과 마음, 영혼을 전부 다 통합해서 그 안에다가 함축시켜 놓는 게 혼백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비백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했다는 말은 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혼비백산했다. 흩어져 버렸다. 네. 그래서 혼비백산만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사람을 막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혼비백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혼비백산 되면 안 돼. 항상 내 영혼이 맑게 있어야 되고 내 몸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기신, 여기 중심을 정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기신이 하나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기신 농하면은 우리 국성도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수행 원리의 정기신론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정기신이라는 말 다 해요. 그러니까 몸과 내 생각과 감정,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잘 어우러서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기신이라고. 그래서 정기신 삼보라고 해요. 이것이 세 가지 보물이다. 예. 우리 도장은 없는데 다른 도장은 정기신 삼보하고 또 이 족자를 걸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기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호흡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호흡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호흡하는데 음악을 보면은 한자 이제 거기 보십시오. 저는 한글로 쓸게요. 정각도원, 체지체능, 불도이라, 고할, 장생. 그려놨습니다. 맞죠? 예. 자, 이 음악에 따라서 이걸 선도주로 하는데 도로 들어가는 길에 어떤 길잡이가 되는 어떤 말씀, 그래서 저쪽에 족자에도 걸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정각이라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올바르게 깨달은다. 뭐 할 것인가? 삶의 근본이 뭐냐? 자연의 근본대로 살아가야 됨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 정각도예요. 정각도원이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몸체자죠. 몸으로 해야만이 지혜가 얻어지고 몸으로 해야만이 그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국선도 할 때 선자 쓸 때 깨달음을 부리라 했죠. 깨달음이 경지에 가면 정말로 도에 간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도와 하나 된. 이렇게 해서 체지체능해야만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됐죠? 됐으면 구하고 살리고 번뜩번뜩 좋은 생각들도 나고 창의력, 그러한 생명력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수련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16글자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걷다가도 정각도원체 지체는 불도이라고 할 창생하면서 이렇게 외우고 자면 더 좋아요.
오실 때, 예, 도장 오실 때 걸으면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 음악에 따라서 들숨날숨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5초간씩 걸려왔어요. 이렇게 정각도원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5초 마시고 이 말입니다. 체지체능 이렇게 5초 마시고 불도일화 구활장생 이렇게 해서 들숨날숨 5초 해서 20초로 딱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리듬을 기본으로 해서 수련하는 레벨 올라가는 대로 맞춰서 조금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규칙을 또 새로 정해가지고 하죠.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들숨날숨 이제 배웠잖아요. 앉아서, 서서, 누워서 이제 세 가지인데 누워서 앉아서까지는 해보셨고 서서는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누워서 앉아서 잘 되면 서서는 더 잘 돼요.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어제 한번 해보셨죠? 서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집중해가지고 연습하다 보면 몸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호흡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숨이 코로 들어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로 들어와서 폐에 머문다. 아시겠죠? 이까지밖에 없습니다. 폐에 머물렀다가 그냥 다시 후 하면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기운이 들어왔다가 몸에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폐포를 통해서 이렇게 폐를 한번 확장시켰다가 탁한 기운을 빼내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숨 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숨날숨 숨 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랫배로 뭐 숨 쉬라 그러냐? 이거는 사실은 글자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의미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억지로 의미를 붙여야 돼요.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 아파요. 가슴이 벅차도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얘는 식사를 많이 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 외에는 깝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뇌, 심장 이쪽에는 열기가 모이나 화가 차면은 깝깝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있는 자리는 자꾸 아랫배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가라앉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완을 할 때 가부잘라고 가라앉아서 숨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쭉 아랫배를 바라보고 집중하면 머리가 조금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 자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와서 폐까지만 머문다. 그런데 아랫배를 호흡을 한다 그러냐, 숨이 들어온다 그러냐, 이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억지로 말을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자연히 그냥 두고 내가 의식적으로 호흡한다고 했을 때 단전호흡이나 이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랫배에 집중해서 호흡을 한다 하거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평소에 우리가 배꼽 아래쪽이 이렇게 약간 나와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여기 움직이는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 원래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배를 밀었다 놨다 하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소화시키려고 훈련돼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움직이면서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아래로 기운을 가라앉히려니까 아랫배를 쭉 밀면서 아랫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근육들의 어떤 작용으로 밀어야만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허리 골반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여기가 단전자리입니다. 전체가. 근데 그 집중돼가지고 모이면 멀수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골반 안쪽이 전부 다 골반강 안에가 호흡해서 기운이 차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옆구리 해가지고 쭉 민다는 의식을 가지면 조금씩 나옵니다. 숙다 떼기까지 조금씩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면 처음엔 요만큼 나오겠죠. 또 긴장을 다시 풀면 여기 들어갑니다. 조금 밀었다가 다시 긴장을 풀면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몇 며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훈련이 되면 얘가 이렇게 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넣으면 쑥 들어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아랫배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아랫배가 쭉 들어나갈 때 어떻습니까? 여기 이 살결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당겨 내려옵니다. 당겨 내려오고 여기에 있는 장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꽉 차 있거든요. 얘도 배를 앞으로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가요. 그죠? 약간 내려가면 여기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에 횡격막이 있어요. 거기 보면 줄쳐놨죠. 횡격막인데 이렇게 아랫배가 밀려 내려가니까 횡격막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중심이동을 한단 말이야. 중심이동하는 만큼 폐가 말랑말랑한 폐가 이렇게 늘어나요. 조금은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서 폐가 폐활량이 커진다. 그러니까 횡격막이 딱 받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숨을 들이켜서 한다고 해서 폐가 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대개 보면 숨을 이렇게 물론 폐 테스트 하려고 숨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하잖아요. 폐 때문에 검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의도적으로 배가죽을 앞으로 밀어내니까 이게 늘어지면서 이 공간이 생겨서 약간 중심이동을 하니까 요만큼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만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커지니까 폐활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하고 호흡을 할 때는 이쪽에 있는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랫배만 보고 지그시 밀려나라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가슴에 되돌아와야지. 다시 너 앞으로 쭉 나가봐 하면서 내 마음은 뒤따라가면서 밀어줍니다. 다시 긴장 풀고 여기서 밀면서 정각도원 제지체는 돌도이라 구활창생 이렇게 된 거예요. 리듬을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앞에 있는 거 있다 그냥 크게 기억하지 말고 우선은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도 쭉 시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주섬주섬 우리가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할 텐데요. 지금 하는 거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오늘 요거 설명하려고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폐호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전호흡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거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랫배를 쭉 미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동작에 의해서 위에 횡격막으로부터 여기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몸이 쭉 처진다. 장기들이 밑으로 쭉 가라앉는다고 봐야 되죠. 조금. 그러니까 텀이 생기면서 폐활량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폐가 움직이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보세요. 들숨하면서 내가 여기만 집중하는 거야. 정각도원 제지체는 불도일화구활창생 여기만 자꾸 집중하면 어떤 생각, 그게 되냐면 요 리듬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대뇌가 착각을 딱 하게 돼 있어요.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건 자율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리듬에다가 자기가 딱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기억을 해가지고 음악만 나오면 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렇게 쭉 들썩날썩 하다가 보면 결국은 폐도 이렇게 나갈 때
자기가 동시에 숨을 빨아들이고 들어가면 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단전 호흡. 이래서 단전 호흡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야 단전 호흡이 되는 거야. 단전은 숨 쉰단 말이에요. 여기 뭐 아무 구멍도 없는데 숨이 어디로 들어와? 이래 시비 걸면 시비에 걸리죠. 아직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학 전문가들은 크게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거 괜찮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 막 이거 인정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단전호흡을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드려서 의심하지 않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아랫배 움직이는 리듬에 맞춰가지고 대뇌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동반해서 폐가 들숨날숨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할 때 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숨 들어오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로지 아랫배가 들숨날숨하는 그것만 들어갔다 나갔다 그것만 지켜보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